안녕하세요. 요즘 뉴스 보면 건설 현장이 멈췄다, 돈줄이 막혔다, 이런 소식 정말 많이 들리시죠? 바로 이 부동산 PF 시장 때문인데요. 최근 정부가 여기에 정말 대규모 지원책을 내놨습니다. 과연 이 조치가 위기의 시장을 살릴 수 있을지 지금부터 그 핵심만 쏙쏙 뽑아서 완벽하게 분석해 보겠습니다. 네, 오늘 우리가 함께 풀어봐야 할 가장 큰 질문이 바로 이겁니다. 멈춰버린 저 공사 현장들, 과연 다시 활기차게 돌아갈 수 있을까요? 이번 정부 대책이 그럴 만한 힘이 있는지 그 가능성을 지금부터 같이 한번 따져보시죠. 자, 그럼 지금 상황이 대체 어떻길래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걸까요? 현재 부동산 PF 시장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자금 경색입니다. 말 그대로 돈의 흐름이 꽉 막혀버린 거죠. 마치 한겨울에 수도관이 꽁꽁 얼어서 물 한 방울 안 나오는 딱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네, 바로 이 병목 현상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. 새 아파트, 새 건물을 지으려고 해도 돈이 돌질 않으니까 첫 삽도 못 드는 거죠. 이게 단순히 공사 좀 늦어지는 수준을 넘어서서요, 시장 전체를 불안하게 만드는 아주 심각한 문제거든요. 정부가 직접 나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. 그렇다면 정부가 이 꽁꽁 얼어붙은 시장을 녹이려고 꺼내든 카드, 그 정책 도구와 만에는 과연 뭐가 들어있을까요? 지금부터 그 7가지 핵심 지원책을 하나하나 탈탈 털어보겠습니다. 와, 일단 숫자부터가 엄청나죠? 100조 원입니다. 100조 원. 이게 뭐냐면 주택도시 보증공사, 우리가 보통 허그, HUG라고 부르죠. 이 허그의 주택건설 보증 한도를 기존보다 대폭 늘려서 연간 100조 원까지 풀어주겠다는 겁니다. 스케일이 달라졌어요. 네, 맞아요. 이 어마어마한 공공보증이 바로 마중물 역할을 해주는 거죠. 옛날에 펌프질 할 때 물 한 바가지 먼저 붓는 것처럼요. 정부가 이렇게 보증서 줄게 하고 신호를 딱 주면 민간 금융사들도 여긴 안전하구나 하고 돈을 넣을 수 있게 길을 터주겠다는 겁니다. 그럼 당연히 사업 속도도 빨라지겠죠? 자, 두 번째 핵심 변화, 바로 보증 한도 자체를 늘린 겁니다. 기존에는 총 사업비의 50%까지만 보증을 해줬는데 이걸 70%까지로 확 올렸습니다. 이 20%포인트 차이가요, 사업자 입장에서는 초기에 돈 구하는 부담을 엄청나게 줄여주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. 아니, 그냥 20% 올린 게 뭐 그렇게 대단하냐고요? 이게 정말 중요한 변화인데요. 보증 문턱이 낮아지니까 이제 대형 건설사들만의 리그가 아니게 되는 겁니다. 실력 있는 중견, 중소건설사들한테도 새로운 기회가 활짝 열리는 거죠. 재개발이든 신규 택지든 경쟁이 더 활발해지면 전체적인 공사 속도도 더 빨라질 수 있고요. 세 번째는요, 바로 이 브릿지론 문제입니다. 이게 정말 골치 아픈 고금리 대출이거든요. 땅 사고 인허가 받을 때 잠깐 쓰는 돈인데 이걸 제대로 된 본 PF로 갈아타야 되는데 그게 막혔던 거죠. 근데 이번에 이걸 갈아탈 때 보증 범위를 기존 원금의 이자 2년치에서 무려 5년치까지로 늘려졌습니다. 이건 뭐 이자 폭탄 맞고 쓰러지기 직전인 사업장들한테는 진짜 가뭄의 단비 같은 소식이죠. 그러니까 이 조치 덕분에 진짜 이자 갚다가 망하겠다 싶었던 사업장들이 일단 한숨 돌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. 이런 금융비용 쇼크를 정부가 흡수해주니까 그 부담이 고스란히 최종 아파트 분양가에 더해지는 것도 어느 정도는 막아줄 수 있겠죠. 자, 이게 다가 아닙니다. 중요한 추가 지원책들이 또 있는데요. 빠르게 짚어드릴게요. 첫째, 미분양이나 공사비 때문에 멈춰선 현장에는 추가 자금을 더 넣어주고요. 둘째, 재개발, 재건축 사업의 초기 자금 부담을 확 낮춰줍니다. 셋째, 도심의 집을 더 많이 짓기 위해서 대규모 정비 사업을 팍팍 밀어주고요. 마지막으로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해서 신축 임대주택 공급 속도를 확 높입니다. 이 대책들이 다 같이 맞물려서 돌아가는 겁니다. 자, 그럼 좋습니다. 이렇게 정책들이 쏟아져 나왔는데 그래서 우리 시장에는 도대체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? 이제부터는 정책 내용에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이게 지역별로 어떤 영향을 줄지 구체적으로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. 이게 지역마다 온도 차이가 좀 있을 것 같아요.
먼저 서울 핵심 지역, 강남 같은 곳은요, 굵직한 재건축 사업들이 속도를 낼 가능성이 큽니다. 이제 철거한다, 착공한다, 이런 공고들 눈여겨보셔야 하고요. 수도권, 역세권 같은 경우는 중견 건설사들이 참여하기 좋아졌으니까 좀 더 작은 규모의 주택 공급이 여기저기서 활발해질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지방광역시는요, 신축 임대주택 공급이 늘어나면서 대학가나 산업단지 주변 전월세 시장이 좀 안정될 걸로 기대됩니다. 자, 이제부터는 정말 실용적인 얘기입니다. 이 모든 정보를 들으셨는데 그래서 우리가 당장 뭘 해야 되는데 궁금하시죠? 제가 딱 정리해서 현장에서 바로 써먹을 수 있는 실행계획 체크리스트를 드리겠습니다. 자, 딱 5단계입니다. 한번 따라와 보세요. 첫 번째, 당장 프로젝트 캘린더부터 업데이트하세요. 일정을 다시 짜야 합니다. 두 번째, 우리 회사가 혹시 비싼 브릿지론 쓰고 있다면 이번 기회에 본 PF로 갈아탈 수 있는지 자격부터 확인해 보시고요. 세 번째, 새로운 파트너를 찾아보세요. 중견 건설사들이 어디에 새로 입찰하는지 잘 보셔야 합니다. 네 번째, 멈춰선 현장에 있다면 추가 지원 대상이 되는지 꼭 확인해야겠죠? 마지막으로 임대주택 공급이 늘어나는 지역의 전월세 데이터는 꾸준히 추적하셔야 합니다. 자, 그런데요. 이렇게 좋은 얘기만 할 수는 없겠죠? 모든 정책에는 빛과 그림자가 있는 법이니까요. 이게 무슨 만병통치약은 아니거든요.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리스크와 한계점들 한번 냉정하게 살펴보겠습니다. 핵심은 딱 세 가지입니다. 첫째, 착각하면 안 됩니다. 정부 보증이 사업성 자체가 없는 프로젝트까지 살려주진 못해요. 둘째, 여전히 높은 금리나 분양가 규제 같은 더 큰 경제 변수들이 버티고 있습니다. 이게 해결되지 않으면 한계가 분명하죠. 마지막으로, 정책이 발표됐다고 바로 다음날 현장이 바뀌는 게 아니잖아요. 실제 효과가 나타나기까지는 시간이 걸린다는 점 꼭 기억하고 좀 보수적으로 계획을 짜는 지혜가 필요합니다. 결국 우리는 다시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오게 됩니다. 이번 정부의 대대적인 지원책, 과연 위기에 빠진 시장을 멋지게 구해낼 구원투수가 될 수 있을까요? 아니면 그저 잠깐의 고통만 덜어주는 임시방편에 그치고 말까요? 그 답은 앞으로 시장이 직접 보여줄 겁니다. 우리가 계속해서 이 시작을 주목해야 하는 이유입니다.